여기서 양배추가 대장암을 억제하는 힘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는 건데, 이거 메타 분석입니다. 대상이 한 97,595명, 상당히 많죠. 양배추가 가진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양배추는 우리 십자가 식물이죠. 십자가 식물은 우리 암 환자한테는 좋은 파이토케미칼들을 공급을 해주죠. 그 양배추는 그 중에서도 십자가 식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채소가 되겠고, 우리 양배추 속에는 첫째는 우리가 이제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항암을 하거나 위가 안 좋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양배추를 많이 권하잖아요. 근데 양배추 속에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 비타민 U는 위궤양이라든지 위염을 이런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항암 작용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이제 설포라판. 설포라판이 그 양배추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고, 또 인돌3 카비놀이라고, 이게 전부 다 황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인돌3 카비놀 같은 경우는 그 유방암이나 자궁암을 악화시키는 에스트로겐, 이걸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보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 안에서 장내 좋은 유익균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이런 효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배추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권하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양배추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그 양배추에 대한 논문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 추려봤는데, 2025년도에 나온 거고요. BMC 가스트로엔테롤로지라는 이제 저널에 발표된 거예요. 여기서 양배추가 대장암을 억제하는 힘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는 건데, 이거 메타 분석입니다. 메타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발표된 논문들을 다 모아가지고 검사를 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때 보니까 전부 여기에 참여한 대상이 한 97,595명, 상당히 많죠. 10,0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대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거든요. 양배추를 양을 정해가지고 적게 먹는 거, 중간, 그 다음에 많이 먹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적게 섭취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의 대장암 위험도가 낮아지더라. 그래 보니까 약간 그 먹는 양에 따라서 암을 예방하는 힘이나 암을 발생률을 낮추는 이런 힘이 더 높아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논문에 보면은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그런 효과가 없더라. 적당히 먹는 게 좋더라. 그 그램 수가 하루에 40에서 60g 정도가 가장 암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이게 발표된 게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식사를 하실 때 뭐든지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너무 적게 먹으면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배추 같은 경우는 한 50g 정도? 이 정도 먹으면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양배추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우리 양배추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먹잖아요. 먹으면서 했던 방법들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으로도 먹잖아요. 생으로도 양배추 씻어가지고 쌈 싸 먹듯이 하는데,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고, 이게 너무 열을 가하게 되면 우리 그 양배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분이 설포라판이 감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온으로 하지 않고 한 70도 정도에서 하는 게 좋겠고, 또 아니면 이제 우리 즙을 내 가지고 먹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즙을 낼 때는 생즙을 하거나 아니면 익혀 가지고 즙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생즙을 먹는 경우에는 선호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속이 거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으로 먹었을 때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비타민 U가 그대로 손상받지 않는 그 비타민 U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 글루타민이나 설포라판, 여기 이제 전구체,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설포라판 전구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생으로 먹었을 때는 손상을 받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즙으로 먹는다면 하루에 한 100에서 한 200cc 정도 먹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양배추를 가지고 김치 담그듯이 해서,
우리 서양 사람들은 양배추를 가지고 우리 동양의 김치 비슷한 먹고 있는 게 있거든요. 사우어 이제 크라우트라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김치하고 비슷해요. 양배추를 가지고 아마 김치를 담갔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가 양배추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양배추는 뭐 그렇게 크게 주의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우리가 양배추 먹었을 때 뭐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별로 느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약을 쓰고 있는 사람 중에서 와파린 항응고제죠. 이걸 먹고 있는 사람들은 양배추에 비타민 K 성분이 좀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응고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건데 응고를 시키는 작용을 양배추가 할 수 있으니까 와파린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흡수가 좀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효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한 4시간 정도 띄우고 이렇게 먹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톡 쏘는 맛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가 안 좋거나 또 이렇게 식도염이나 장이 안 좋은 분들은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안에 가스가 채일 수 있고 속이 더부룩 하거나 복통 같은 게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쪄서 먹게 되면은 톡 쏘는 맛도 없고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이제 항암하고 할 때 우리가 사실 항암할 때 양배추를 가지고 이렇게 익혀가지고 즙을 내주거나 양배추를 이용한 요리들을 많이 해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설사를 많이 하거나 복통이 있거나 가스가 있는 분들은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죠. 이게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또 이 식이섬유가 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양배추를 쓰는 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뭔가요? 예, 양배추도 십자국화 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전 시간에도 십자국화 식물들은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서로 보완을 해주고 함량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국화 식물들, 뭐 브로콜리라든지 마늘, 양파 이런 분들 같이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양배추는 해독 작용이 강하거든요. 강황 같은 경우 컬큐민 같은 경우는 염증을 억제해주는 힘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면 해독도 되고 염증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황을 같이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양배추하고 이제 올리브 오일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지용성 성분들 이런 부분들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올리브 오일을 같이 쓰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리브 오일은요 이런 채식들하고 같이 쓰면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식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채식을 하든지 간에 올리브 오일을 같이 쓰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양배추하고 녹차하고도 궁합이 좀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유전자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이 녹차 속에 이제 EGCG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